안녕하세요. 중일과학 학생 여러분. 과학을 맡은 교사 이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과학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힘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힘입니다. 자, 같이 좀 볼게요. 자, 과학에서 힘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과학에서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한 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일상생활의 힘과 과학에서의 힘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모양 변화는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 요때는, 과학에서 힘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양 변화예요. 여러분들 많이 하신 밀가루 반죽을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고무줄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고무공을 찌그러뜨리는 거, 그 다음에 종이를 찝는 거, 다 모양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 상태의 변화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 움직이는 거, 요때도 힘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멈추거나, 자전거를 더 밀거나,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 이건 이제 중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것을 모양과 상태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이 공인데요. 자, 축구공을 찼을 때 어떻게 돼요? 모양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야구공도 배구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때도 과학에서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과학에서 힘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벽면을 밀었어요, 이렇게. 근데 힘을 줬죠? 일상적으로 힘을 줬지만 과학에서는 힘을 주고 움직이거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과학에서는 힘을 주지 않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과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과학에서 힘은 조금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그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과학에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상태를 바꾼다든지, 물체와 모양을 동시에 바꾼다든지, 이럴 때만 과학에서 힘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게 뭐냐면 중력이라고 그래요.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자, 지구 같은 천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겨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가장 큰 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해도 하늘로 높이 못 가요. 왜? 지구가 늘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어느 방향이냐? 어디든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든 서 있든 여기에 서 있든 여기에 서 있든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럼 중력은 어디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위로 못 드는 겁니다. 왜? 무거울수록 내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만큼 이상의 힘을 작용하니까 물체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중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심에 가까울수록, 무슨 얘기냐? 여기 있을 때는 중력이 약해요. 근데 가까우면 갈수록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랑 같이 수업하는 반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중력을 느끼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손을 들어보면 돼요. 자,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혼날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왜냐? 지구에서 팔을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힘을 계속 버티지 못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왜? 이 팔을 지구 중력이 늘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왜냐? 어깨가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중력이고, 그럼 중력이 어떻게 해서 보이냐?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력에 나타나는 첫 번째 눈, 하늘에서 비가 오늘 지금 동영상 촬영은 지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요. 이 비가 오는 것도 다 중력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중력이 없는 우주로 나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둥둥 떠요. 그러면 떠면 중력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슬픈 현상이 있어요. 왜냐? 음식을 먹으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중력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오줌을 넣거나 대변을 볼 때 어떻게 중력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오줌을 넣으면 오줌이 똥똥똥똥똥 떨어다니겠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중력이 가장 잘 작용해야 할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야 대소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는 바위 덩어리인데 해필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에 딱 오면 얘가 중력인데 얘가 운석이에요. 쭉 지구가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잡아당겨서 지구가 안으로 떨어지겠죠. 대부분 공기와 마찰에서 타서 없어집니다. 그 탈 때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별똥별이라고 하죠. 대부분 타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에 붙으면 우리가 떠 있지가 않아요. 뛰어도 항상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이유는 왜 그러냐?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계속 우리만 잡아당기냐? 우리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잡아당기냐? 아니라 그래야 우리도 서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만유인력이고요. 만유인력의 한 부분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주를 공전한다.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왜 공전을 하냐?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달은 지구가 싫더라도 너무 도망가지 못하고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공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그때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게와 질량입니다. 자, 뭐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우리가 다 배웠을 테니까 볼게요. 무게라고 하는 것과 질량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자, 무게와 질량을 좀 볼게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데 어떻게 여러분 자 보세요. 무게는 뭐냐면 무게와 질량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그냥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얘네 둘을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구별을 해야 되냐? 보시면 무게는 중력에 대한 크기를 재는 거고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즉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엄연히 다른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 시간에 이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무게는 대부분 뭘로 재냐면 영수절절, 안진뱅이절 마찬가지로 영수철이 들어있는 것, 즉 눌렀을 때 숫자를 가리키는 걸 가지고 잽니다. 그래서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재는 거고 뉴턴, 힘의 단위와 똑같은 뉴턴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영수절절, 안진뱅이절, 즉 영수철이 들어있는 중력에 대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저울을 쓰고요.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쓰냐? 추가 들어있는 저울을 씁니다. 양팔저울 이렇게 생긴 거고요. 윗접시저울 이렇게 생긴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량이 정해져 있는 추를 가지고 재기 때문에 그만큼만 잽니다. 그래서 무게와 질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질량은 지구에서 그 어떤 곳에 재든 무중력 상태를 재든 똑같이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게는 늘 바뀝니다. 왜? 측정 장소에 따라. 그런데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게와 질량을 같이 그냥 쓰냐? 무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시고 요거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통 1kg은 9.8 뉴턴이에요.
9.8N입니다. 그러면 2kg이면 당연히 9.8에다가 2를 곱하면 19.6N이 되겠죠. 요 정도는 우리 알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다시 일로 올게요. 자, 돌려주십시오. 화면. 자, 그럼 이렇게 무게와 질량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보시면 무게는 중력에 대한 거죠. 용수열 저울.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무게를 재는 것은 우리도 눌러서 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게를 재는 거고요. 질량은 이렇게 추를 갖고 하는 저울로 재는 것이다. 두 개를 구별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와 달에서의 질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달과 지구의 중력의 차이가 얼마냐?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구에서는 질량이 60kg이지만 달에 가서도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 무게가 질량이 60kg이니까 무게는 588N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 가면 6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88N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588N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6을 하면 보겠습니다. 얼마큼이 되냐? 6이 됩니다. 그러면 6, 9, 54. 48이네요. 6, 8에 48. 그러면 어떻게? 98N이 됩니다. 그러면 98N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 지구에서는 무게가 588N이지만 달에 가서면 어떻게 무게가 98N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슬프지만 지구에서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달에 가면 좀 가볍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게와 질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무게는 재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질량은 지구든 질량이든 무중력 사이트인 우주이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탄성력. 탄성력은 쉽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모양이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요거를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아까 모양 변화했죠? 이걸 다시 놓아보세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향은 항상 방향의 반대죠. 자, 누르면 위로고, 자, 당기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탄성력은 이렇게 방향은 항상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작용한 힘이 크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탄성력이 커집니다. 탄성력 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고무줄, 용수철. 고무줄과 용수철은 탄성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도 늘어났다가 다시 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탄성력은 무한대는 아니에요. 왜냐? 용수철도 고무줄도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 이상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탄성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렀어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오겠죠. 그래서 탄성력은 반대로 작용하는 거고요.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탄성력입니다. 누를 때와 당길 때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탄성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자, 당기는 힘이 내가 당기지만 탄성력은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탄성이 크게 10N, 왼쪽으로 10N, 오른쪽 방향이 발라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더 많이 당겼으니까 20N이 되겠죠. 이 탄성령을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 용수철 좌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용수철 좌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수철을 위한 탄성령. 자, 보세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 책에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추 2N짜리 줄을 당겨보니까 1cm가 늘어났어요. 근데 두 개 다니까 2cm. 세 개 다니까 어떻게 돼요? 3cm가 늘어났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용수철은, 무게가 일정하게 증가할수록 일정하게 길이가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잴 수 있냐면,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진뱅이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이 혹시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용수철 저울. 근데 요즘은 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건 센서로 있어서 용수철은 없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용수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잴 수 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알겠죠? 자, 용수철을 이용하는 것은 무게를 측정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 수업 오시면 이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탄성령을 이용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자전거 안정에도 있죠. 이 자전거 안정에 용수철이 없으면 엉덩이가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평상시엔 잘 안 썼지만 뭐예요? 볼펜들. 다 하나같이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이 들어있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힘들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있고요. 아이들이 잘 좋아하는 이거 흔히 방광이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트램펄린입니다. 트램펄린. 그래서 용수철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요. 용수철 어른을 타면 찢어집니다. 큰일 나고요. 애들이 타면 방광이죠. 왜냐? 놨다 다시 올라오고 그때 붕 뜨는 기분이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장대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뛰기 휘어지지 않으면 더 높게 못 가죠.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볼펜, 트램폴린, 장대 높이, 그 다음에 양궁도 어떻게 돼요? 팔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 힘을 가지고 화살이 쭉 나가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판. 우리 컴퓨터 요즘 열심히 배우시죠? 키보드 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렀다가 다시 나와야지만 다음 글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문 고무줄. 저희 집에 여자가 3분이나 살기 때문에 머리끈이 많은데요. 그 머리끈도 어떻게 돼요? 늘어났다 줄었다를 다 해야지만 이렇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빙대 아시죠? 탱탱탱 해서 나오는 것. 요게 이제 다 탄성령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탄성령 여기까지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크게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안타깝지만 집에서 이거를 시청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것들을 훨씬 더 잘 했으면 좋겠고 학교 오시면 훨씬 더 재미나고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